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파괴가 됐는지 그거는 익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냥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추어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쌍팔년도 진작에 사라져도 사라졌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마추어 정권에 불과했던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퇴임할 당시 지지율이 45% 이렇게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양산인가 무슨 평산인가 어디였습니까? 그거 책방 같은 거 열고 토리 같은 거 그려놓고 커피를 수천 얼마예요? 7천 원인가 받아 팔아먹고 컵 같은 것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깨져버리는 그런 컵을 15,000원인가 얼마 그렇게나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거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를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에 능했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이가 딱 하나 잘했던 거는 쇼에 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대한민국에는 뭐라고 할까요? 저주였던 겁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쇼로 이용해 먹었던 게 그냥 단순히 국내 정치 여기에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뭐의 쇼를 이용해 먹었습니까? 외교에도 쇼를 이용해 먹었고요.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딴 것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쇼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드러났던 게 코로나 기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문재인이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는지가 잘 보여주는 게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이가 긴급재난지원금 이거를 전액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부터 솔선수범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저 전액 기부라고 하는 게 얼마였습니까? 60만 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대통령 좀 되는 인간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나 자영업자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은 전액 기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6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6천만 원 이 정도는 기부를 하던가 아니면 1년치 내가 대통령에서 월급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60만 원을 기부하고 저렇게나 생색을 냅니다. 완전히 그 돈에 미쳐도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평산마을에 가가지고 토리 그려놓고 커피를 그 값에 지금 팔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컵도 그런 식으로 팔아 먹는 것이고 얼마나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뿌려댔는지 그 지돈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가지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들여다보기로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2020년도 4월달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신속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면서 예비타당수 조사 면제를 의결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뿌려졌던 금액이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렸던 게 하필이면은 4.15 총선 딱 하루 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문재인이가 쇼치를 해왔는지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인간은 정작 누구였던 거예요?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게 문재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경기도나 성남시 이런 곳에 대한 마찬가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경기도 지사였던 사람, 성남시 장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씩 난리를 쳤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돈이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진행해가지고 관련된 책임을 우리가 문재인한테 물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탁의 내용이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과 관련된 로비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제약사가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인 A사라고 합니다. 꽤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회사죠. 이 회사의 이사인 강모 씨가 어떤 업체 대표 양모 씨한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무려 금품을 9억 가까이나 제공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랑 그 내각이 최선을 진짜 다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장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진짜 걱정이 됐던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지금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국회가 지금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국회를 과반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이에요. 끊임없이 뭐 노란 폰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안들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겠죠. 노란 폰트법이나 간호법이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불통 이미지를 주고, 그런 불통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지금 가져가겠다, 그런 전략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따위 정당이 뭐하러 도대체 대한민국에 필요하겠냐고요. 국회의원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당으로서 이런 정당은 하등 지금 쓸모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대빵이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이 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들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어떤 의혹들을 지금 감추기 위해서, 돈봉투 사건이 됐거나 이재명의 지금 의혹들이 됐거나 김남국 코인 이슈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을 정리하고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상식이 상식이 돼 있던 대한민국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다음 총선을 준비할까,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40% 정도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과 동률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20대, 30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진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20대, 30대를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보이고 있는 행보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연도 했었고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들은 이준석의 강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고, 허나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자기가 나왔던 인하공대였나 인하공전이었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뭔 얘기를 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더라도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배운 대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강연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이는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 됐거나 김종인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거, 그리고 김무성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로 배웠던 거, 그것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대학교 강연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대부분 정치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보통은 정치꾼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해성사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고백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